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백신에 대해서 강의를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백신을 알려고, 백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면역에 대해서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할 거고, 면역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오늘 그리고, 이게 제가 이 강의를 지난번에 생물학 강의를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는 많이 해봤지만 이 전혀 생자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강의하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초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백신 같은 경우는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알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면역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생물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생화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5개 과목을 다 알아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근데 또 그 5개를 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막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렵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게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해야 할 분량은 지난 시간에 했어야 하는 분량인데, 이걸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3번의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강이고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3강인데요. 3강은 원래 저희가 광고하기로는 분자생물학 강의가 아니라 영상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영상 강의는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분자생물학 강의를 지금 뭐 3분의 1도 못한 상황에서 지난번에 끝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여러 그 자매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신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영상 강의를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번에 했던 것처럼 생물학 강의를 또 연장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신부님 영상 강의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해주시고 그냥 이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생물학 강의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들 답을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 있을 3강은요, 생물학 강의로 그냥 제가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영상 강의는 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새로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뭐 한번 강의를 하든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약속은 드린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영성과 집단 면역, 그 다음 우리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단 면역, 그 다음에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백신의 효율성이 지금 얼마냐, 뭐 치사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치사율, 뭐 효율성, 뭐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은 사실 역학과 관련된 거, 제 전공 분야인데 지금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나 면역은 그냥 이제 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학문이지, 원래 제가 전공한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께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전공을 제가 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백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뭐 의문증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역학, 특히나 이제 역학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접종률, 요즘에 핫 이슈죠. 이거 몇 프로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참 의미가 없는 접종률은 역학을 하는 학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그거를 막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핫 이슈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제가 이거 하고 꼭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 안 걸어. 이 S를 심텀이라고 했는데 사실 심텀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나서 혹시 저게 왜 심텀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이 심텀이 아니고 신드롬입니다. 신드롬. 증후군이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이 파워포인트를 넘겨주기 위해서 한 분 지난 시간에 오셨던 우리 클라우디아 자매님 오늘 너무 굉장히 집이 멋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와주러 오셨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해서 다 클라우디아 자매님은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다 끝나고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이 방송을 저희가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은요, 이 면역학과 백신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면역학과 백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요. 첫째 시간에 약간 이제 면역에 대해서 이뮨이죠. 이뮨에 대해서 좀 우리 몸의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요.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다라는 설명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캡시드라고 한다. 이게 이제 리피드. 보통은 이제 리피드 코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방질로 구성된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핵산, 여기 명령을 내리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러스한테. 이 껍질이 망개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자기의 최대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실은요, 이런, 뭐랄까요, 좀 가시라고 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글라이코프로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단백질이죠. 자, 이게 요 모양이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뭐 같아요? 딱 왕관처럼 보이죠? 왕관에 왜 삐쭉삐쭉 나온 보석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이름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라는 게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늘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구조 중에서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면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를 딱 트리거해주는, 촉발시켜주는 인자가 있는데 그 촉발시켜주는 인자가 뭐냐면 바로 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제가 이 면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껍질에 있는, 젤 껍질에 있는 왕관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얘네들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자, 바이러스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자, 이게 이제 뭐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죠. 보통 셀이라고 합니다. 얘를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초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는 이 어떤 세포를 주로 많이 공격했냐면요, 이 입안에 있는 그 혀 위에 있는 세포 있죠. 뿐만 아니라 내장 세포들. 그래서 왜 초기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미각을 잃는다. 그리고 이상하게 설사를 막 많이 한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혓바닥에 있는 세포 또는 우리 장이나 아니면 이 기관에 있는 내피세포에 굉장히 잘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 세포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세포를 망가뜨리면 조직이 와야 되고, 조직이 와야 되면은 이제 그쪽 감각을 잃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리니컬 심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임상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변이들 때문에, 변이들은 지금 이제 반전 다 상기도로 다 올라왔습니다. 상기도라고 하는 건 아시죠? 목이나 코 이쪽으로 이제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변이가 생겨서 그런 거죠. 이 변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자와 사슴 그 그림 설명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렇죠? 자, 그 바이러스가요, 이 세포를 뚫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면역 세포,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정상 세포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걸로 막는 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렇죠? 막는 역할을 하는 이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보통 NK셀이다, B셀이다, T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인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못 들어가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막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면역 세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매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난다기보다 조금 하나 아이디어?
면역세포 중에서는 얘가 일로 못 들어가게 하려면은 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뭔지 알아야 될까요? 적인지 내 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놈이 적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정상세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 식별을, 그러니까 우리 영신수는 다 식별을 해야 해. 그렇잖아. 식별도 뭘 식별하는, 영의 식별은 뭘 식별하는 게 악인가 선인가를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역세포들 식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너무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을 할 때 이 전체를 식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면역세포는요, 요 껍데기 요 놈만 보고 식별을 하는 거야. 스파이크 프로테인. 아, 그래서 저거 스파이크 프로테인 우리 거 아닌데 라고 식별을 하면은 바로 뭘 보내나, 이거를 막아버리는 이 방패들을 보내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보통은 이제 그 생물학적 용어로는 이제 블라킹 또는 차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세포 안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면역세포. 그래서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가 어디에 있나? 바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보고, 그러니까 요 껍질 밖에 있는 요 크라운 역할을 하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보고, 저놈, 그러니까 이 세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왕관을 쓰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저거 나쁜 놈이네 하고 바로 죽여야 되죠. 근데 왕관을 안 쓰고 이렇게 정상세포가 왔다 그러면 우리 편이니까 일단 가만 놔둬.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침입해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반드시 뭐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문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얘가 야, 나 들어가니까 세포 너 문 열어라 한다고 얘가 엽니까? 열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하든지 얘를 막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꽁꽁 문을 걸어서 잠그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바이러스는 혼자 못 산다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숙주 세포에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침입자 문이야. 나 이것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잖아, 어제. 나 요새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왜 이런 것만 생각나. 주님,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막 예수 성심에서, 제가 예수 성심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성심 했더니 막 이게 갑자기 너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이게 뭔가. 자, 이게 이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면은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동그라미. 이 문을 딸려면은 뭐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지. 열쇠가 있어야지. 얘는 열쇠가 있어야지. 이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꼽아가지고 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침입해가지고 이 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얘 안에 있는 공장들. 그러니까 프로틴을 만들려면 이 세포가, 그러니까 호스트셀, 예컨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바이러스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이게 최종 과제야, 이 바이러스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열쇠가 필요해. 키가 필요해. 키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틴입니다. 이게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파이크 프로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는 이 키를 키가 딱 꼽으면 꼽히게 되는 뭐가 있어요. 그 열쇠 구멍이 있겠죠. 그렇죠? 그 열쇠 구멍,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물질들이 딱 도킹을 해서 딱 붙어가지고 안으로 이제 싹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입구 역할을 하는 요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리셉터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프로틴, 보통 이제 트라이머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접촉하게 되는 요 리셉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우리 세포에서 ACE2 리셉터가 이걸 받는 역할을 합니다. ACE2 리셉터. 그러니까 얘가 문 중에서 문 안에 열쇠 구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요 프로틴이 요거를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면 이 바이러스는 바로 곧장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세포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여기서 이제 막 만들어내다가 자기 만들어내니까 다 만들어내면 이 세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죽여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건강에 이제 클리니컬한 그러니까 이 임상적인 문제가 뭐 기침을 한다든가 뭐 목이 아프다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